JTBC 단독 임성근 직권남용 여부 따져본 김계환 상관의 후임 후보군까지 보고 김계환이 처음에는 박정훈 대령을 지켜주는 척 하더니만 결국은 권력의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참 말로가 좀 초라해질 것 같습니다. 뭔 얘기냐? 최상병 실종 직후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지적한 사람이 김계환 사령관이었어요. 다름 아닌 김 사령관의 군 검찰 출석 진술에 나옵니다. 김계환이 스스로 박정훈 수사단장을 불러가지고 임성근 사단장이 권한받게 지시를 했는지 먼저 물어봤다. 작통권이 육군에게 넘어갔는데 임성근 사단장이 지시를 내렸어. 이것 자체가 직권남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보셨을 겁니다. 자, 김계환의 진술에 따르면 박정훈 단장이 그 자리에서 직권남용 가능성에 대해서 답했다. 작동권이 없는데 임성근의 지시가 있어서 이건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김계환 사령관이 실종됐다 소식을 듣고 박정훈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이거 직권남용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직권남용 맞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을 들은 김계환은 자신이 임성근을 조사할 때 이 문제도 짚을 것으로 지시했다. 다 알고 있었잖아. 그리고 박정훈 대령을 지켜줄 것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완전히 입장을 바꿔버렸죠. 권력의 줄을 서버렸어요. 김계환 사령관도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 가능성을 처음부터 염두에 뒀던 것이다. 박정훈 대령이 임성근을 경찰 수사 대상에 넣은 게 독단적으로 무리를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박정훈의 재판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김계환은요, 해군 참모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임성근이가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 그러면서 임성근 대신 다른 사단장을 이제 임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후임 사단장 후보군까지 구두 보고를 해군 참모총장에게 했다는 겁니다.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거? 김계환 사령관도 당연하게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고 봤었는데 임성근의 이 혐의가 갑자기 다음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등장을 하면서 경찰에서 사건 넘기는 거 이거 보류해! 이름 빼! 기정사실로 알려졌던 임 사단장의 사의 표명도 없던 일이 됐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자, 지금 최혜병 특검법 자동상정 됐다고 합니다. 근데 상정할지 표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게 패스트트랙은 자동상정이에요. 패스트트랙은. 그러려고 만든 법이야, 패스트트랙이. 상정할지 표결이 말이 안 돼. 상정이라니까 그냥. 그리고 표결하면 무조건 되게 돼 있지 뭐.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진표가 그렇게까지 똥물을 뿌리고 갈 정도로 간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줄다리기 하다가 아마 될 것이다라고 제가 예측했었는데, 제가 눈치는 좀 본다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해줬어 지금까지. 그래서 이번에도 될 거라고 봤는데 끝까지 그냥 시원하게 해주면 되는데 말이야. 시원하게 해주면 되는데 그걸 뭐 끝까지 또 아이고 진짜. 자, 또 다른 보도가 나왔는데요. 김계환 뚝 무너져 물에 빠졌다 들어. 임성근 애당초 잘못된 보고. 이것도 심각한데 임성근 이 인간 진짜 사람 아니다. 본인의 잘못된 지시로 사고가 났다는 걸 임성근은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또 나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군 검찰에 낸 문건이 있는데요. 해병대 1사단 전화로 사령부에 한 명이 하천에 떠내려갔다고 보고를 합니다. 해병대 1사단에서 임성근이 사단장 지휘 보고로 최초 상황을 알게 됐다. 김계환의 진술이에요. 주변을 수색하다 둑이 무너져 물에 빠졌다고 보고를 받아서 병사들이 물에 들어갔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다. 이후 사건을 수사단에서 조사하다 보니 물에 휩쓸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 자, 임성근이 최상병이 사고가 난 걸 사령관에게, 상부에게 어떻게 보고했냐? 무태 있다가 뚝이 무너져서 휩쓸려서 실종됐다. 이따구로 보고를 한 겁니다. 자기가 물에 들어가서 수색하라고 지시를 한 게 자기도 잘못된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 증거 아닙니까? 물속에서 수색을 하다가 휩쓸려 간 거지 무태 있다가 둑이 무너져서 이게 아니잖아. 근데 보고를 허위 보고를 한 거예요. 허위 보고. 군대 다녀오신 분들, 대한민국에는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군에서 허위 보고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 미친놈이 허위 보고를 한 거야. 자기의 잘못을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증거라고 봅니다. 허위 보고 진짜 큰 거거든. 아니 배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허위 보고 못해요.
임성근 사단장이 최상병 사고를 잘못 보고했다. 사고 11일 뒤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사건을 보고할 때의 상황도 진술했는데 물에 빠진 게 아니라 휩쓸린 것이라고 보고를 받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령관이 잘못 보고했네. 뚝이 무너졌었다며. 그러니까 제가 잘못 보고 드렸습니다. 장관이 11일 동안 최상병이 어떻게 사고를 당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자, 이 보고는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왜 틀린 보고를 했는지 물어보지도 않았고 책임도 묻지 않았다. 허위 보고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장관은 다음날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결과적으로 임 사단장은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임 사단장이 당시 틀린 보고를 한 이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상급자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 모두 수사로 밝혀야 된다. 자, 지금 최상병 사건이 이제 상정이 됐고 투표를 하면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면 통과됩니다. 이제 거부권 확정적이고 거부권을 확정 지으면 윤석열 지지율이 또 떨어질 거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이탈자 저는 충분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언론에서 이 사건의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외압이 있었다. 외압이 없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너무나 순리대로 가고 있었던 사건을 이렇게 뒤엎었느냐? 이렇게 뒤엎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 말고 누가 있어? 없어요. 이건 이 최혜병 사건은요. 윤석열 탄핵의 트리거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부터 급물살을 타기 시작할 겁니다. 이 특검법이 만약에 국민의힘의 이탈자가 나와서 통과가 된다면 이 정권 무너집니다. 급물살을 탈 거예요. 그러면 양평고속도로서부터 내부 정보들이 새어나기 시작할 거고 정신없을 거예요. 오오오오오 이러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언론도 이제 조중동도 전략 세우고 이러고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정보가 막 쏟아져 나올 거니까요. 이 특검법이 저는 통과된다고 예측하거든요. 기도하고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서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통과가 안 되겠죠. 근데 윤석열이 지금 가지고 있는 힘이 뭐가 있어? 선거 다 망쳤어. 대파 875원 얘기해가지고 가뜩이나 어려운 거 일도 못하는 게 선거 다 망쳤어. 공천권 있어 없어 지금? 그것도 없고 나 여기저기 뺑뺑이 돌리더니만 나 떨어졌고 나는 공천도 못 받았고 지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줄비한데 국민의힘에 나한테 떨어지는 이익이 없어. 윤석열을 지켜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나한테 잘해주지도 않았어. 나 엿먹였어. 그러면 윤석열 등 뒤에 칼 꽂아요. 얘네들의 특성입니다. 그동안에 윤석열에게 찍소리 않고 가만히 있었던 건 공천권을 딱 쥐고 있었으니까 공천은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선거 끝나고 대참패하고 낙선하거나 공천도 못 받은 컷오프된 지금 현역 의원들은요. 윤석열을 지켜줄 이유가 없어요. 얘네들은 이익단체예요. 이익단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거기에만 움직입니다. 나한테 이익이 안 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매우 높다. 그렇게 예측하고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제 거부권은 100% 행사할 것이고 거부권 행사하는 것 때문에 욕도 많이 먹을 거고 윤석열의 지지율은 더 떨어질 거고 이제 윤석열의 지지율 10%대까지 내려가는 꼴이 나오고 이게 국민의힘의 이탈표로 통과가 되는 순간 걷잡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대합니다. 얼마 안 남았다.